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후 10시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저희 코인 시장을 흔드는 안 좋은 거시적인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지금 주봉이 강력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일요일 날 차트를 좀 보다가 우리가 지금 구간으로 설정했던 게 지난 25년 초에 관세 언급 때 나왔던 이 매물대 상단 88.5K, 하단 74K 이 구간 박스권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고, 이 박스권 안에서 저희가 매수의 구간으로 삼고자 하는 분할 매수 박스였죠. 일요일날 오후부터 이 박스 상단을 뚫고 내려오는 음봉을 보면서 아무래도 좀 흔들리실까봐 제가 게시판에 미리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낮에는 많은 분들이 또 영상으로 올려주시고 또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이 다 아셨을 겁니다. 자,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저희는 24년 8월 이 엔캐리 청산빔을 이후로 시작된 이 상승 파동의 조정을 지금 현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코아남은. 그래서 그 조정의 범위가 0.618까지 이게 정확히 구간으로는 78.8K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80K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0.618 구간까지 조정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추가적인 저점 갱신을 안 하는 시나리오로 횡보 이후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높게 봤던 거고, 우리 두 번째로는 이 저점을 살짝 이탈해서 지난 74K에 살짝 못 미치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상단과 하단을 중심으로 박스를 설정해 놓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고 이후에 나오는 상승 그림을 가져가자라는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 저희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한 번에 저점 갱신이 더 나온다고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이론을 종합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빠진 이후에 음봉으로 빠졌죠. 그 다음에 재차 살짝 깨는 저점을 만든 이후 양봉을 세우고 이후에 추세 반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초에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재차 저점을 갱신해주고 양봉으로 띄우고 추세 전환을 해줬죠. 그리고 24년 하반기에도 하락한 이후에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해주는 긴 꼬리 주봉의 양봉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앞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비슷한 경우가. 물론 23년도 초에는 음봉의 꼬리를 길게 달아준 이후에 긴 장대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빈도로 긴 꼬리 양봉의 추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80K가 나왔을 때도 이후에 횡보의 장으로 저희가 접어들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이 80K를 살짝 이탈하는 하락 이후에 추세 반전을 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저 코아남도 그런 생각을 완벽히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음봉의 캔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도 월요일 첫날이지만 한 주에 오늘도 88.5K 저항의 맞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는 상황으로 발생을 한다면 아마 그거는 80K 저점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거나 살짝 깨는 마지막 상승 직전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악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 코아남의 지금 현재 단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FOMC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돌발 이슈가 발생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26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고 또 한편으론 아직 비트코인을 더 저가에 매수하고 싶어졌던 분들한테는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고, 기존부터 버티셨던 분들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 파동을 더 견뎌야 하는 고난의 한 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셧다운 뉴스를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에 최장기간 셧다운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산에 관한 3개 법안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9개, 총 12개 법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9개 법안은 1월 말로 밀어놓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그 9개 법안 중에서도 지금 외신 뉴스에 나오는 거는 특히나 지금 IC라고 하는 이민국이죠. 미국의 이번에 총기 사건에 연루됐던 그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을 빼고 나머지 안건들로만 다시 한번 통과를 하는 안,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 9개 법안을 다 거부를 하고 셧다운에 들어가겠다. 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현재 외신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오바마 케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그때 통과를 못 시키고 연기를 시키는데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그들의 지지 기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IC에 대한 그 예산만 따로 빼고 나머지 안들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문제는 1월 31일까지 셧다운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저희 시장의 흐름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각종 악재 뉴스들이 난무할 것이고 또 세력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저가의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를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코아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강력한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1월달이 지나면 이 해당 부분은 결정이 날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2월달로 접어들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 또한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이고 이 시장에 임하자, 이번 주에 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이 해당 부분은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CME 패드워치를 보면 우리 26년 1월 28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금리 동결이 97.2%로 동결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에요. 우린 그 12월 FOMC 전도표를 통해서 4월 달이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기조를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3월 18일 날 FOMC가 있고요. 이때도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다음에 4월에서는 이제 연준에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4월도 동결이라는 의견이 지금 현재 지배적입니다. 결국은 3, 4월 중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아마 다음 달에 의장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해당 시장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 코아남은 1, 2분기에 비트코인 월봉상, 그 3개월 봉상 상승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시장은 바뀐다라는 거 우린 경험을 했었고, 저는 가장 그 패턴과 더불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96.9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근데 오늘 뉴스를 보셨겠지만 연준에서 엔화 매입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엔화 매입을 시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엔화를 강세로 만들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겠다는 기조예요. 따라서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는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0 초반과 80개 후반 부근에 왔을 때 정점에 다다르는데 실제로 95가 깨진 이후부터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예상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 시장의 알트코인들이 NFT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업비트해서 나오고 있어요. 빗썸에서도. 그 이후로는 제가 이 러셀 2000을 소개시켜드렸죠. 미국의 러셀 2000의 지수가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알트코인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 그동안. 이번에도 12월에 돌파를 했고 약 그로부터 3개월 뒤에 그 코인의 불장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상 상반기에 더 가깝다. 불장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 2000도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다 한순간에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소형주들의 그 평가가. 오늘 코스닥 저도 국장 좀 보다 보니까 코스닥이 또 엄청난 반등을 했죠. 수급은 결국은 돌고 돌아요. 이따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것 중에 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금을 또 준비를 했는데 금 이야기를 자 일단 먼저 차트부터 잠깐 볼게요. 금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5,000불이 넘었어요. 금이 그죠? 15년도에 저점을 찍고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피보나치 배율로 3.618 이게 5,100 상승이 저는 여기선 다 나왔다고 보는데 그 위 6,000불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금은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금이 이렇게 오르니까 금에 대한 좋은 뉴스, 금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원인들만 분석하는 뉴스들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이 더 갈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자본은 돌고 돈다는 거, 그 원칙은 늘 변함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언제까지 얘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얘가 쉬는 타이밍이나 가격이 꺾이는 타이밍에 그 외에 다른 자산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시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인글래스 청산 히트맵 보고 계신데요. 8시간 기준에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단에 노란색이 짙게 쳐져 있는데요. 롱 포지션 청산되는 구간인데요. 86K가 무너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노란색이 짙기 때문에 85.8K 부근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근에 오면은 롱 청산이 발생을 하면서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상단에는 이제 88, 그다음에 90K까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 청산 히트맵이 이동했던 경로를 보면 늘 이렇게 짙은 곳으로 이동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방도 상방이지만 하방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런 부분 단기적인 뷰를 보여드리고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게 매일매일 단타 치는 코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저희는 3개월짜리를 봐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3개월짜리에서는 짙은 노란색 구간이 100, 이 구간을 넘겨야 126K 전고점을 도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72K, 72.8K네요. 여전히 동일한 구간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큰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횡보 구간이 맞는 거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 단기적인 시선에서는 그래도 85, 84K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가 있겠죠. 롱이 청산되면서. 그래서 하단 구간까지 밀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 대응한다고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지금 본인들께서 세워두신 계획대로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PPT를 볼게요. 라크 데이비스는 금값이 5,000달러 돌파를 했고 월간 RSI가 95를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RSI가 엄청나게 높아요. 이거는 이런 극단적인 상승은 1973년도에 금값이 7년 만에 10배로 급등했었던 때래요. 73년도가. 그때 발견됐던 시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2년 동안 30% 급락을 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980년도에 금값이 50% 이상 치솟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금은 다시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패턴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비율을 스밍스턴이란 기관에서 늘 분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금 비트코인 차트도 있지만 트레이딩 뷰에 있지만 이게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12년부터 로그 차트로 분석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가격 구간을 그동안 이 기관들이 연구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대비 금의 가격 비율을 연구를 했을 때 설정해놨던 로그 곡선 범위들이에요. 근데 이 하단에 있는 이 범위까지도 이탈을 한 상태예요, 지금이. 금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이런 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저희가 10년 넘게 이 로그 회귀 곡선들을 봤을 때는 늘 이 범위 안에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흰색 이 그래프 가격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탈을 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단기적인 충격이고 결국은 다시 이 로그 곡선으로 회귀를 할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다시 오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항상 저희 코인은 2016년부터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위에가 비트코인이고 아래 노란색이 골드 가격입니다. 주봉이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골드가 항상 먼저 선행해서 오르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수직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늘 16년에도 그랬고 1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수직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가격이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같은 식으로 수직 상승을 할 거라는 게 역사적인 패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스루스부는 X에 이런 말을 해요. 스밍스턴 이 기간에서 봤던 첫 번째 차트와 두 번째 차트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어떤 경우도 결과는 똑같다. 결국 금이 오르면 금이 오르는 이유가 지금 거시경제가 불안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서 금이 오른다. 그리고 이번엔 그 금과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성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이 되더라. 그럼 두 결과값은 똑같다.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나올 거라는 거, 저 코아남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동성이 핵심인데 유동성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최근자 트럼프의 그 발언들을 발췌를 한 기사들을 보면 $2,000를 주기로 했잖아요. 한 가구당 $2,000를 주기로 한 건데 결국은 관세 배당금으로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이 부분은 이 상반기 중에 한다는 트럼프의 말이 있죠. 상반기 중에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신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별개로 또 저소득, 저신용자분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그 시기는 2026년 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언급을 했었죠. 소득세 폐지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득세에서 나오는 그 금액이 그 관세에서 얻어지는 그 금액보다는 굉장히 적은가 봐요. 그래서 이 소득세를 없애고 거기에 대한 대체 세수로 그 무역 및 수입품에 대한 과세로 전환을 해서 정부가 재정 조달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결국은 우리가 연준에서 보고 있는 그 유동성, 채권 매입, 미국채 국채 매입과 MBS 모기지, 단기채 발행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양적 완화도 있겠지만 이번 올해 26년에는 이런 특별 패키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패키지 성향의 다른 부수적인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해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 지금 굉장히 눌려있는데 결국은 어느 시점에 터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아까 봤던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던 거를 애쉬크립토 분께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엔화를 지금 강세로 바꾸려는 기조를 연준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엔화가 강세로 진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할 거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자산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멀린 트레이더님께서 갖고 오신 속보 뉴스인데 클래리티 미국 암호화폐 법안 구조 법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 법안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품선물위원회 CFTC죠.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 권한이 더 확대된 거래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 관련이나 거래소 그 코인베이스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게 수정된 건 없나 봐요. 그런데 공식 회의는 1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한 수요일 정도 되겠네요. 수요일 정도에 공식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시장에 좋은 소식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분이 나오시죠. 셀러가 비트코인 매수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 도트를 찍으면은 하단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에 도트를 찍으면 매수를 한다는 예고 신호죠. 트위터에 올리셨고요. 도트 크기가 커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큰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를 할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쉽게 접하는 코인리스 속보에는 내일 아침쯤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한번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달에도 나왔던 건데 이번 달에도 다시 이게 발간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래스노드가 주최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설문지죠. 총 4개 항목으로 된 설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한 개 한 개 항목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본인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건데, 이 파란색은 기관들을 대상한 거고요. 이 검은색, 흑백색인가요? 흑백색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이런 위험 자산에 더 높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게 41%. 밑에 보이는 옅은 색깔은 11월의 결과예요. 그리고 짙은 색깔이 지금 12월 달 이게 설문지거든요. 그게 한 달 전께 나오니까 12월 달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위험 자산의 12월 달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이렇게 41%의 높은 자산 배분을 했었다. 11월 달보다 20% 가까이 증가된 수준이었죠. 그래서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50%가 넘게 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크립토 마켓 사이클에서 지금 현재는 어떤 구간에 있는 것 같냐라는 질문인데, 좌측의 기관들이 발표한 거는 일단 첫 번째 항목이 축적 구간은 23%로 응답을 했어요. 11월 달에 26%였거든요. 그때보단 줄었던 데이터 값이고요. 그 다음에 불장 후반기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불마켓 이란 게 11월 달에는 45%로 제일 높았어요. 마지막 불장 단계다
라고 예상을 거의 지금 보면 가격대가 우리가 지난 과거의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봤을 때는 기간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춘 거죠. 그렇게 보면. 근데 지금 현재 12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21%라고 응답을 했어요. 가장 많이 12월 달 기준으로 응답을 했던 거는 베어마켓, 약세장이죠. 그다음에 약세장의 끝이 있어요. 레이트 베어마켓으로만 응답을 했어요. 결국은 12월 달은 기관들이 느꼈을 때는 약세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들은 약세장과 축적 구간 데이터가 여러 가지로 좀 분포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늦은 불장, 그 다음에 약세장, 그 다음에 약세장의 끝부분. 보면 저희들이 느꼈던 감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설문지에 나와 있는 개인들이 응답한 게 저희는 지금 이 구간이 어딘지 몰랐죠. 사실 이게 축적의 구간인지 상승의 막바지인지 아니면 약세장으로 돌입하는지 아니면 약세장이 다 끝나고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저희가 12월 달을 돌이켜 봤을 땐 사이클이 끝났냐는 둥 안 끝났냐는 둥 뭐 4년 주기 사이클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둥 개인들끼리 너무 말이 많았죠. 그 지표가 고스란히 보여지는 데이터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가 될까라고 봤을 때 매크로 경제 이슈가 제일 높은 응답이었어요. 11월에도 38%로 가장 높았고요. 12월에도 줄긴 했으나 30%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불안감인데 이게 21%로 많이 늘었네요. 12월 달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립토 규제. 세 번째 항목이 크립토 규제에 대한 항목인데 이거는 12월 달에 규제에 대한 불안 요소로 선택한 게 13%로 전달 대비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기관들은 리스크로 보고 있었다. 12월 달에.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1월 말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다 알잖아요. 이 크립토 규제는 클래리티 법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해소는 이제 QT 종료 이후에 단기채를 발행을 했죠. 연준이. 그럼으로써 이 두 가지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매크로 환경 이슈는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2월 달에도 또 나올 건데 이 서베이가 그때는 이 두 가지가 변경이 많이 줄지 않을까 불안 요소로 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똑같이 기관들하고 비슷한 응답을 했네요. 마지막 질문이 다음 3에서 6개월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60% 이상. 근데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6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이 좀 힘들죠. 도미넌스가 좀 떨어져야 알트코인이 좀 좋을 텐데 60% 이상 증가될 거라는 게 40%였어요. 그 다음에 50에서 60%. 지금 현재 구간에 홀딩될 거라는 게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감소될 거라는 의견은 16%밖에 없었네요. 결과적으로 이 도미넌스에서 보시다시피 12월부터 지금 1월 달까지 도미넌스가 거의 59, 58 부근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횡보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까지 다 봤습니다. 시장이 지금 또 하나의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악재로 큰 블랙스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로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26년에 다시 한번 정골점을 넘는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상승은 상반기 안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게 저 코아남의 관점 아직까지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잠깐 볼까요? 업비트를 보시면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요.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다. 국내 시장만의 호재가 있죠. 토큰화법, STO 관련 법안이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NFT 테마도 그렇고 또 신규 코인들, 엔소라는 코인은 바닥 끝까지 갔다가 다 올렸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1, 2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지금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의 본전이 왔을 때 일부 덜어내시고 일부만 가져가신다는 전략으로 가셔야 안전한 투자를 하실 거라고 저 코아남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더리움 420만 원, 비트코인 1억 2,800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알트코인들, 들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이런 큰 상승이 나온다면 10배, 20배, 당연히 코인 투자했으니까 10배, 20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런 대세 상승의 알트코인 불장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가격이 올 수는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충분히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놓고 안정적인 수익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시길 저 코아남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저는 주말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고 이더리움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른 이렇게 잡코인들 거래대금이 터지는 걸 봤을 때는 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서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